그 돈이 빠져나간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오랜 세월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져 온 둘째 딸입니다.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던 중 자신이 넣은 돈 외에 정체불명의 자동이체 내역을 발견하게 되고 어머니는 이를 오래된 보험이라 둘러대지만 아버지 사망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지연은 의심을 품고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수취인은 낯선 여성 유경숙. 낯선 이름을 확인하였고 추적 끝에 지연은 그 이름이 큰언니 지숙과 연결된 부동산 공동 명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지연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침묵을 택하고 이러한 선택은 훗날 결정적인 역전의 씨앗이 됩니다. 그 돈이 빠져나간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매달 20일. 정확히 새벽 2시. 받는 사람 이름은 유경숙.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은 없다. 4월 중순 목련이 지고 개나리가 한창일 때였다. 지연아, 이거 좀 봐줄래? 어머니가 통장을 내밀었다. 74살.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은행 가는 게 힘드시다며 최근엔 내가 대신 정리해드렸다. 제가 볼게요. 거실 탁자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5월 20일, 마이너스 20, 4월 20일, 마이너스 20, 3월 20일, 마이너스 20,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거슬러 올라갔다. 2월, 1월, 작년 12월. 계속됐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머니, 이거 자동이체 설정하신 거 있으세요? 자동이체? 그게 뭐니?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지 1년 반. 최근 들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때가 많았다. 매달 돈이 나가는 건데요. 유경숙이라는 분한테요. 유경숙? 누구야 그게?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짜 모르시는 건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혹시 큰언니네가 아시는 분일까요? 큰애? 글쎄다. 그 순간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다.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입을 다무셨다. 나는 통장을 덮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단단하게 뭉쳐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유경숙. 큰언니 이름은 최은경. 형부는 박진수. 친척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다. 동창? 이웃? 아니, 설령 아는 사람이라 해도 왜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다음 날 아침 나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10년 전 아버지 장례식 때 쓰던 것.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아직 빈 페이지가 많았다. 첫 장을 펼쳤다. 기록 1 2024년 4월 16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이체 금액 매달 20. 이체 날짜 매월 20일 새벽 2시. 받는 사람 유경숙. 시작 시점 2023년 1월 확인된 것만. 총 금액 약 316개월분. 손끝이 차가웠다.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다. 의문점.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자동이체 설정은 누가 했을까? 유경숙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당장 묻지 말 것. 먼저 확인하자. 4월 20일 토요일 큰언니네 집에 갔다. 언니 나왔어. 지연아? 어쩐 일이야? 큰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거실엔 형부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낮인데도 집에 있는 걸 보니 또 실직한 모양이었다. 그냥 근처 왔다가 언니 요새 어때? 뭐 어때? 그냥 살지. 큰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주방 식탁에 앉았다. 언니가 보리차를 따라줬다. 어머니는 요새 어떠셔? 내가 물었다. 잘 계시지 뭐. 내가 더 자주 뵙잖아. 응,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 수고한다, 진짜. 내가 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큰언니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나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며 슬쩍 물었다. 언니, 혹시 어머니 통장, 언니가 관리하는 거 있어? 큰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니, 내가 다 하잖아. 내가 뭘? 응, 그렇긴 한데. 혹시 자동이체 같은 거 설정한 적 있어? 자동이체? 무슨? 너무 빨리 부인했다. 아니야, 그냥. 통장 정리하다가 궁금해서. 나는 모르는데? 큰언니는 이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나는 봤다. 언니가 형부를 힐끗 쳐다본 것을, 형부도 언니를 본 것을 그날 저녁 수첩에 적었다. 4월 20일 큰언니네 방문. 자동이체 질문 시 미묘한 반응. 형부와 눈빛 교환. 다음 주 화요일 혼자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다. 이름표에 김혜진이라고 써 있었다. 어머니 통장인데요. 자동이체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본인 아니시면 안 되는데요.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후견인이에요. 서류를 내밀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성년 후견인 증명서.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자동이체 있네요. 매월 20일 스물씩 유경숙님 계좌로. 이거 언제 설정됐죠? 2023년 1월 15일이요. 1년 4개월 전. 설정하러 오신 분은 본인이세요. 본인이요? 네.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그날 혼자 오셨나요? 아니면 누가 같이? 그건 기록에 없는데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해지할 수 있을까요? 네, 후견인이시니 가능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4월 바람이 뺨을 스쳤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머니가 직접 설정하셨다? 1년 4개월 전이면 치매 진단받기 직전이다. 수첩을 꺼내 적었다. 자동이체 설정 2023년 1월 15일. 어머니 명의로 직접 신청. 동행인 불명. 그리고 한 줄 더. 왜? 4월이 가고 5월이 왔다. 매일 저녁 수첩을 펼쳤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추가했다. 5월 3일 어머니 집 방문. 서랍에서 낡은 메모지 발견. 경숙이한테 꼭 마이너스 어머니 필체. 5월 7일 큰언니 전화 통화. 요새 형편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럭저럭이라고만. 목소리 어두움. 5월 12일 형부. 6개월 전 사업 실패로 빚 3천 추정 동네 소문. 그리고 5월 15일 나는 주민센터에 갔다. 주민등록 열람 신청하러 왔는데요. 성함이요? 유경숙이요.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아세요? 모르는데. 혹시 이 주소지 근처에 사는 분 중에 있을까요? 어머니 집 주소를 알려줬다. 이 동네엔 없는데요. 그럼 우리 구 전체로는요? 직원이 검색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유경숙이라는 이름이 좀 흔하긴 한데 성함과 나이대를 더 정확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다. 동네에도 없다. 친척도 아니다.
그럼 누구지? 5월 20일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다. 큰언니였다. 지연아, 자니? 아니, 안 잤어. 왜? 그게,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심장이 쿵 했다. 얼마? 100. 안 되면 50이라도. 목소리가 떨렸다. 큰언니가 이렇게까지 다급한 건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야? 그냥 급한 데가 있어서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언니,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도 여유가 없어. 미안해.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거짓말이었다. 나한텐 200 정도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빌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고 싶었다. 큰언니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5월 23일 어머니 댁에 갔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계셨다. 어머니, 아, 지연아. 돌아보신 어머니 얼굴이 헬쑥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손을 잡아보니 축축하게 땀이 나 있었다.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걱정? 없어. 어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다. 지연아, 나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 뭐려? 중요한 거 누군가한테 해줘야 하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 가슴이 먹먹해졌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거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 20일마다. 20일요? 응. 그날만 되면 불안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 평생 우릴 키우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어머니, 20일마다 불안 호소. 뭔가 기억하려 하심. 하지만 명확하지 않음.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가설 어머니가 큰언니를 도우려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셨을 가능성. 하지만 왜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6월 초 마트에서 형부를 마주쳤다. 처제. 형부, 장 보세요? 응, 뭐 좀. 수레엔 라면과 햄, 소주 몇 병이 담겨 있었다. 요새 어때요? 그냥 뭐. 일 알아보는 중이야. 형부는 어색하게 웃었다. 형부, 혹시? 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요새 큰언니가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형부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래? 우리 괜찮아. 아니,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 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형부는 그 말을 남기고 계산대로 갔다. 뒷모습이 구부정했다. 어깨가 처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형부도 힘들겠지.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돈은 안 된다. 6월 15일 나는 등기소에 갔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다. 갑구, 을구.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발견했다. 공동명의 추가 2023년 1월 20일. 추가된 명의인 최은경. 큰언니. 손이 떨렸다. 어머니 아파트. 시세로 약 4억. 1년 4개월 전 큰언니가 공동명의로 들어갔다. 정확히 자동이체 설정 닷새 후. 숨이 막혔다. 수첩에 적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2023년 1월 20일 어머니 아파트 큰언니와 공동명의 등록. 1월 15일 자동이체 설정. 시간차 닷새. 그리고 펜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다. 아직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다. 6월 22일 나는 인터넷 검색을 했다. 유경숙. 검색 결과가 수백 개 떴다. 의사, 교수, 사업가.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문득 다르게 검색해봤다. 유경숙 계좌 대여. 몇 개 기사가 나왔다. 대포통장 사기주의. 타인명의 계좌로 금전거래 시 세금 문제.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다시 검색했다. 차명계좌. 증여세 회피. 명예대여.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큰언니가 어머니 돈을 받되 증여세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을 가능성. 하지만 그 유경숙은 누구? 친구? 지인? 아니면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서 큰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혹시 유경숙이라는 분 알아? 누구? 유경숙. 언니 친구 중에 긴 침묵.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어머니가 그 이름을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언제? 큰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며칠 전에 혹시 하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몰라. 뚝. 전화가 끊겼다. 수첩에 적었다. 유경숙 이름에 큰언니 강한 반응. 알면서 모른다고 부인. 7월 들어 나는 매일 밤 수첩을 펼쳤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자동이체 매달 16개월간 총 320. 공동명의 1년 4개월 전 등록. 시기일치 자동이체와 공동명의 등록 닷새 차이. 큰언니 경제 상황 형부 사업 실패. 빚 3천 추정. 유경숙 정체 불명. 큰언니 반응으로 볼 때 연관성 있음.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왜? 가족이니까. 아니, 그게 다가 아니었다. 확신이 필요했다. 결정적인 한 가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무너지실까봐 두려웠다. 큰딸, 첫째, 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시던 언니. 그 언니가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계속 기록했다. 말하는 대신 적었다. 언젠가 말해야 할 날을 위해. 7월 18일 목요일. 어머니 댁에 갔더니 큰언니가 와 있었다. 언니도 왔어? 응, 오랜만에. 큰언니는 웃었지만 눈가가 파리했다.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부엌에서 언니와 마주 앉았다. 언니, 요새 많이 힘들지? 응, 좀. 형부 일은? 아직.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큰언니가 차를 마시다가 말했다. 지연아, 너, 어머니 통장 관리하잖아. 응. 혹시 요새 이상한 거 없었어? 심장이 쿵 했다. 무슨? 그냥, 돈 이동 같은 거.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왜? 아니, 혹시나 해서. 요새 어머니가 헷갈려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큰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그날 저녁 큰언니가 먼저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형부가 기다려.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잠에서 깨신 어머니가 나를 보고 미소 지으셨다. 지연아, 언제 왔니? 조금 전에요. 은경이는? 큰언니, 방금 갔어요. 그래, 그 애도 힘들 텐데. 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 결심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진실을 밝힌다. 7월 22일 법률사무소에 갔다. 상담 신청하신 분이시죠?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네. 서류 가방에서 수첩과 통장,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검토했다. 10분쯤 흘렀다. 이건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명백한 재산 침해 사안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자동이체 해지는 물론 공동 명의도 어머니 의사능력 문제를 제기하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그 사이에 큰언니가 집을 처분할까봐 걱정되시죠? 변호사가 내 말을 받았다. 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그럼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큰언니한테 바로 알려지겠네요. 네. 법원 통지가 가니까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어요. 밖으로 나왔다. 7월 햇살이 따가웠다. 눈이 부셨다. 8월 5일 토요일. 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어머니 댁 거실. 어머니, 큰언니, 형부, 그리고 나. 갑자기 왜 이래? 큰언니가 물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수첩.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다. 큰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언니도 알잖아.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어머니 통장에서 매달 스물씩 빠져나갔어. 유경숙이라는 사람 계좌로. 그리고 같은 시기에 어머니 집이 언니와 공동 명의가 됐지. 형부가 벌떡 일어났다. 야, 이게 무슨. 앉아, 형부. 내가 말했다. 일어나서 소리쳐도 사실은 안 바뀌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1년 4개월 전에 큰언니한테 도와주시려고 한 거 맞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랬어. 은경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집도 공동 명의로 하시고 매달 돈도 보내주신 거죠? 미안해. 엄마가 치매라서 까먹을까봐 자동으로 해놨어. 큰언니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언니, 내가 말했다. 왜 본인 이름으로 안 받았어? 왜 다른 사람 명의로? 그건 증여세 때문이지? 침묵. 유경숙이 누구야? 형부 친구? 아니면 지인? 형부가 중얼거렸다. 고등학교 동창이야. 계좌만 빌린 거야? 응.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형부. 나는 이해해. 정말로. 힘든 거 알아. 그럼. 하지만 이건 아니야. 내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어머니는 치매셔.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상태에서 한 결정이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큰언니가 울기 시작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알아.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야.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언니, 이틀 줄게. 이틀 안에 자동이체 해지하고 공동명의 빼. 만약 안 하면? 형부가 물었다. 법적으로 갈 거야. 처분금지가 처분 신청하고 전부 무효화시킬 거야. 넌 정말 그럴 거야?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이틀 주는 거야. 나는 일어났다. 생각해봐. 이틀은 길었다. 큰언니한테서 연락은 없었다. 어머니한테서만 전화가 왔다. 지연아, 내 어머니.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은경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안 미워해요. 다만, 나는 말을 멈췄다. 다만 옳지 않은 건 바로 잡아야죠.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옳다. 이틀 후 큰언니한테서 문자가 왔다. 내일 같이 은행 가자. 다음 날 은행 창구. 큰언니와 나란히 앉았다.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큰언니가 직원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몇 분 후 해지 완료. 공동명의는? 내가 물었다. 다음 주에 법무사 통해서 뺄게. 확인할게. 그래. 밖으로 나왔다. 8월 햇살이 눈부셨다. 지연아. 큰언니가 불렀다. 응. 고마워. 뭐가? 끝까지 참아줘서, 조용히 해결할 기회 줘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안해. 큰언니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죄송해. 알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언니를 봤다. 언니, 나는 언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다시는 이러지 마. 큰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9월 중순, 어머니 댁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9월 15일 공동명의 말소 완료 확인.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이제 끝이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다. 지연아, 내 덕분에 다 해결됐구나. 다행이에요. 은경이는 요새 어떠니? 괜찮대요. 형부가 새 일자리 구했대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 지연아, 너는 정말 꿋꿋하구나. 엄마보다 더 강해.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호호, 그래. 둘이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마당에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시는 꺼낼 일이 없기를.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증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은 남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침묵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참는 것도 모두 선택이라는 것을. 이듬해 봄,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다. 큰언니네는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어머니를 뵙고 통장을 정리해드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챙긴다. 사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은 확인 위에 서 있다. 그걸 배웠다. 아픈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